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M21을 처음 소개드리는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M21의 스펙과 언박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트윙거 M21의 메뉴와 성능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초기 기동 속도랑 소음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소음은 이 정도고요. 초기 화면이 뜨는 데는 약 17초가 걸리는군요. H5가 15초 조금 덜 걸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어쨌든 상당히 빠른 기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또한 보통 한 23에서 24dB 정도가 나오는데요. 땡3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7에서 8 정도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적당한 기동 시간과 상대적으로 적은 소음이 강점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죠. M21의 초기 메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상단에 No Device라고 되어 있고 USB의 아이콘과 SD카드의 아이콘이 보이지요. 여기에 USB를 꽂으면 이렇게 USB 2.0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아이콘에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또 SD카드를 꽂으면 SD카드도 연결이 되었다라는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는 무비, 뮤직, 포토, 텍스트 이렇게 커다랗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이제 입력 방식에 따라서 VGA냐, AV냐, 또 HDMI 1, 2, 그리고 USB, 그리고 SD카드냐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하단에 보면은 셋업 메뉴가 있죠. 세팅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팅 메뉴는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H5의 메뉴를 설명드렸을 때 H5의 설정 메뉴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좀 더 간략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H5의 설정 메뉴를 참조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처라는 메뉴에서는 픽처 모드, 그리고 컬러 템퍼러처, 즉 색 온도죠. 그리고 애스펙트 레이쇼, 요건 화면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프로젝션 디렉션 해가지고 정면에서 쏘는 거냐, 천장에 매달았느냐, 아니면 뒤에서 쏘았느냐, 뭐 등등에 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그 Reduce Display Size는 100%에서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 대비 4분의 1 크기만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무난한 그런 메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사운드 메뉴인데요. 사운드 모드, 무비냐, 스포츠냐, 뮤직이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밸런스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황당하다고 할까요? 밸런스라는 것은 보통 좌와 우의 소리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M21의 스피커는 5W짜리 하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무슨 의미일까?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M21이 초기에 기획될 때는 스테레오로 기획이 됐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토 볼륨은 on, off가 있는데 요거는 갑작스런 큰 압이 생길 적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인가 보죠. 다음은 옵션 메뉴인데요. OST 랭귀지는 이제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한국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번역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Restore Factory Default 하면은 이제 공장 초기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블렌딩이라는 기능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 블렌딩은 OSD, On-Screen Display죠. 화면에 띄워져 있는 그 그림 위에 이 메뉴를 이제 겹쳐서 띄워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을 원래 있던 화면을 완전히 덮고서 메뉴를 단독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투명성을 이제 주면서 밑에 있는 그림도 보여주면서 이 OSD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up일 때와 low일 때, 그리고 middle일 때, high일 때 다르죠.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이 점점 진하게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OSD duration 그래가지고 메뉴의 지속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메뉴를 띄워놨을 적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거 4D Keystone Correction 기능입니다. 키스톤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M21에는 기기 외부에 키스톤 링이 있죠. 그래서 수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50도를 조정할 수 있고, 이것은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 메뉴에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메뉴는 H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호리전탈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즉 수평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V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vertical 캘리브레이션이 될 거고요. 이것은 수직 캘리브레이션이 될 거고, 로테이트는 화면 회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우로 50도를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좌로 50도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ertical calibration은 아래로 50도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위로 50도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rotate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50도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왼쪽으로도 50도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즉 X축, Y축, Z축을 조합을 하면 사이드에서 솔 쪽에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건 거의 뭐 영상 쇼 수준인데요. 보실래요?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화면을 회전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5에서는 물리적인 수직 키스톤만 가능했지 전자적으로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제공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 키스톤 조정은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키스톤 커렉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파일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넣고서 클릭을 하면 기계가 소프트웨어를 인식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임인데요. 슬립 타이머, 이것은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죠. 이게 메뉴에 다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4D 키스톤 커렉션 기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지난번 H5에 이어서 동일한 영상 테스트 파일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가 M21, 오른쪽 위가 땡3,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H5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게 완전히 하얀색인데요. 저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M21과 땡3와 H5 중에 가장 밝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M21이죠. 그 다음엔 땡3가 그 다음에 밝고요. 그리고 H5가 가장 어두워 보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스펙을 소개해 드릴 적에 밝기에서 M21은 6800 루멘이고 땡3는 7000 루멘이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루멘이면 밝기인데 땡3가 7000 루멘으로 6800 루멘인 M21보다 더 밝은데 왜 실제 화면에서는 M21이 더 밝지? 조금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뭔가 좀 테스트를 좀 더 파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스크린을 꺼내서 안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땡3를 한창 소개를 할 적에 안시 관련된 스펙, 당시에 7000 루멘이 2550 안시 루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개뻥입니다 제가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 아마 700 안시 언더일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비율에 따라서 가로 4, 세로 3의 비율을 가지고 대각선 길이는 40인치 101.6cm의 하얀색 화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40인치 화면을 총 9개의 구획을 나누어서 각각의 네모의 가운데 부분에 밝기를 측정을 해서 그 평균 값을 내는 것이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9개 지점의 평균 밝기를 내 보니까 883.89 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83.89 럭스를 1000 안시룸에는 보통 700 럭스의 밝기에 해당된다 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환산을 해보면 883.89 럭스는 1262.7 안시룸엔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설마 제가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보여드렸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자. 그럼 옛날에 그 땡3는 테스트할 때 어땠었지? 예, 그때 데이터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M21은 883.89 럭스였고요. 땡3는 490.44 럭스였어요. 이렇게 차이가 났었다고? 궁금하시면 한번 그때 동영상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장비,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그때의 동영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땡3는 700.63 안시 루멘이 나왔었고 M21은 1262.7 안시 루멘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핸드폰에 있는 조도계가 또 얼마만큼 더 정확하겠습니까? 예, 그런 좀 조악한 상황에서 촬영이 된 것이니만큼 완전히 이 수치가 정확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범위 내에는 있을 것이다. 요 정도의 범위. 예를 들어서 M21의 경우에는 아니면 1000안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땡3 같은 경우에도 뭐 700안시 정도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는가. 요 정도의 범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더라도 안시 루멘이 M21이 더 높습니다. 1000안시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래의 광원이 6800 루멘이고 7000 루멘이면은 밝기가 밝으면 안시도 더 밝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일 구조의 프로젝터이고 동일 소재의 거울과 렌즈라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트윙거 M21에 사용이 된 프로젝터의 하우징 구조와 또 거기에서 사용이 된 광원의 면적 또 M21에 사용이 된 편광 거울이나 아니면 렌즈의 밝기에 따라서 거울이 반사율이나 아니면 렌즈의 두께 내지는 어떤 밝기가 어두울수록 빛의 손실이 많겠죠. 또 반대로 광원이 약간 약하다고 하더라도 반사 거울의 반사율이 좋거나 아니면 렌즈가 밝거나 얇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빛의 투과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밝은 화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땡3가 설마 안시 루멘을 더 넘어서 이제 루멘 값까지 뻥스펙으로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우징 구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사용이 된 거울이나 아니면 렌즈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21이 훨씬 더 밝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밝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검정색 안부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땡3의 검은색이 좀 더 깊어 보인다 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그리고 H5의 경우에는 조금 거친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걸로 볼 적에 상대적으로 M21과 땡3 같은 경우에는 암부 노이즈가 H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인데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옮아가는 그런 것은 M21의 변화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땡3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가 좀 갑자기 변화가 좀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H5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자연스러운 변화는 M21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붉은색의 경우에는 지금 땡3가 되게 빨갛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M21이나 H5가 약간 주황색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밝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난번에 H5를 설명을 드릴 적에 상대적으로 붉은색과 노란색 쪽의 계열의 표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그라데이션의 경우에도 확실히 M21이 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라데이션의 경우가 좀 약간 적나라한 경우인데요. M21이나 H5에서 색의 변화를 보면 땡3는 처음부터 계속 파란색으로 쭉 오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M20이나 H5의 경우에는 아주 밝은 데서부터 점점 진하게 변해가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H5는 중간에 색깔의 층이 좀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암비가 좀 낮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M21은 H5에서 명암비가 좀 더 보강이 된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암비가 5000대 1이라고 스펙에는 써 있는데 아마도 다이내믹 컨트라스트 레이쇼, 즉 동적 명암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정 명암비, 즉 스태틱 컨트라스트 레이쇼는 어떨까? H5보다는 M21이 좀 더 나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아까 전에 단색이나 그라데이션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이미지들이나 동영상들을 보게 되니까 또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볼 적에도 확실히 M21의 구현력이 되게 또렷하게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화면이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속 화면에서도 무리 없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버벅거린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요 어린아이가 나오는 요 장면에서는 좀 너무 하얗게 날아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명암비가 아주 극명한 그런 화면이어서 사실은 휴대폰 카메라가 제대로 찍질 못한 겁니다. 다 제대로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막 얼굴이 뭐 하얗게 뭉개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거 참 제 눈으로 본 걸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요거 보고는 조금 놀랐는데요. 똑같은 물가의 야자수 이 화면인데 전체적으로 좀 이 세 프로젝터의 느낌이 다 다르지 않나요? H5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갈색 느낌이 많이 나요. 초록색 느낌보다는. 요걸 딱 비교해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M21이나 땡3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의 느낌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록색을 좀 더 화사하게 재현해 주고 있는 것이 M21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도 땡3가 좀 어두운 화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이 화면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H5는 갈색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갈색이나 노란빛의 느낌이 많이 나고, 초록색의 느낌은 M21과 땡3가 좀 더 강한데, 거기에 있어서 좀 더 밝기라든가 화사한 그런 느낌은 M21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물 빛깔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화질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질 테스트와 관련된 저희 결론은 밝기 측면에서나 또 그 명암비 측면에서나 아니면 색상 측면에서도 M21이 괜찮다, 다른 땡3나 H5에 비해서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트윙거 M21의 장점, 지난 시간에는 스펙이라든가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성능과 관련된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상대적으로 적은 소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땡3가 27, 8dB 정도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M21은 20, 한 3, 4 정도의 데시벨이 나온다. 근데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빛이 강한 만큼 많은 열을 내겠죠. 그 많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팬이 열심히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은 소음이 날까? 그 이유는 소음이 덜한 모터를 썼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하우징, 즉 프로젝터의 구조상에 기인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팬 자체의 모터 소리보다는 사실은 그 바람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부딪히는 것은 이 하우징이 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안의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부딪힘이 덜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좀 덜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땡3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하게 만드느라고 모서리들을 팔각형으로 막 깎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가로 세로 높이는 M21보다도 큰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볼 적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게 그런 디자인의 승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컴팩트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이 좁을 수도 있겠다.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반면에 M21의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딱 각져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좀 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의 공간이 좀 커서 바람의 마찰 소리가 좀 더 덜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키스톤 조절 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땡3 베이직과 또 H5와 비교를 해보면 4D 키스톤 커렉션 기능이 상당히 우월했다. 물론 아주 편하지는 않습니다. 4점씩 키스톤 조정에 비해서는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밝은 화면, 제가 아까 안시 테스트 보셨죠? 루멘스로는 오히려 M21이 약간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여 보니 안시 루멘은 1000 안시 루멘을 넘는 밝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트윙거 M21은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트윙거에서 자신있게 저보고, 야, 이거 한번 줘볼 테니까 리뷰 좀 해봐라, 우리 좀 이거 자랑할 만해 라고 저한테 협찬을 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 트윙거사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M21에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단점으로는 케이블 길이가 너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단점으로는 4D 키스톤 커렉션 기능 중에서 오토 어저스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거 봐라, 이거 자동 키스톤 조정인가? 라고 해가지고 온, 오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작동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없는 메뉴다, 자동 키스톤 보정 기능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동일 거리 대비 화면이 조금 작아요. 땡3 같은 경우에는 한 115인치 정도 나왔고, H5 같은 경우에는 126인치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M21은 110인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작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거거익선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내장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한국어 자막의 재생이 원활치 않습니다. 한국어 자막 선택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깨져서 나오거나 뜨문뜨문 나오거나 하여튼 그래서 온전히 한국어 자막이 지원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트윙거사에게 문제점을 얘기를 하였고, 이것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피드백까지는 받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또 개선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펌웨어 업데이트나 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특별히 피드백을 받은 게 없어서 혹시라도 USB 메모리에 동영상과 자막 파일을 동시에 넣어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어 자막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한번 따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M21을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주년 기념으로 특별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3월 29일 오후 4시부터는 M21이 229,940원으로 할인이 된답니다. 한 26,000원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사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값에 좋은 프로젝터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성비의 측면에서는 H5가 여전히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두운 화면, 그리고 약간 모자라는 명암비를 생각을 해볼 적에 좀 더 나은 성능의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만원대 초중반의 M22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M21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 유익했다, 아니면 딱히 유익하거나 재밌진 않았지만 노력을 좀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